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갑자기 트럼프 편을 드는 북한?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한국의 조선일보는 트럼프를 까고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은 지금 트럼프를 갖다 돕는다기보다 옹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근히 옹호하는 거죠. 요즘 한국의 조선일보가 트럼프를 까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을 터이므로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조선일보도 까고 정규제 시간 있는 펜앤마이크도 까고 그러죠. 한국에서 트럼프를 갖다 옹호하는 언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중앙통신의 11월 14일자 논평을 보겠습니다. 좀 북한답게 표현이 과격해서 일부 단어는 삭제하고 그 단어의 머리 자음만 남겼습니다. 그래도 보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논평을 올리는 건 이 논평을 찬성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니고 보도 분석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정치적 증오를 유발하기 위한 방송이라 판정한다면 참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미친 기억은 한시바삐 몽으로 때려잡아야 한다. 좀 분위기를 조금 살벌하게 잡고 가가지고 이거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자, 권력욕에 미쳐 입에서 구랭이가 나가는지 모르고 눈만 짜게지면 지저대는 미친 한 마리가 또 발작하였다.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은 고사하고 인간이 초보적인 채모도 갖추지 못한 바이든이 얼마 전에 우리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또다시 죄쳐댄 것이다. 이게 북한 언어인가 봅니다.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고 만 사람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랄 발광하는 것을 보면 바이든은 역시 물고 뜯는 것밖에 모르는 미친 뭐가 분명하다. 이런 미친 뭐가 제살 국리를 하는 데서는 두 번째 자리에 서라고 하면 섭섭하다고 할 정도로 교활하다고 한다. 2011년 미국에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 준비되고 있던 당시 부대통령 번거지를 쓰고 있던 바이든이 이를 결사 반대한 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바이든은 작전이 실패하는 경우 오바마가 재집권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도 백악관에서 안락한 생활과 리별해야 하기 때문에 작전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런 몰이 간상배가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씩이나 미끄러지고도 사흘 굶은 들모처럼 쌓아다니며 대통령 선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 바이든이야말로 집권욕의 환장이 된 안 좋은 표현이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다. 거기에 치매 말기 증상까지 겹치어 이 섬기던 오바마의 이름까지 잊어버리고 나이 상전이라 한 것을 보면 이제는 저승에 갈 때가 된 것 같다. 오죽하면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을 가리켜 지능지수가 매우 낮은 1% 바이든, 미친 바이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바이든이라고 조소하겠는가. 이 정도까지 하고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제가 이걸 캡처한 겁니다. 이걸 갖다 길어가지고 이게 다 캡처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요 정도. 자, 이에 반해 김영철이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같은 날 발표한 담화를 보겠습니다. 나는 13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조미 협상이 진전을 위하여 미국 남조선 합동 군사 연습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한 데에 대하여 유의하였다.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발표된 직후 나온 미 국방장관이 이러한 발언에 대해 나는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 군사 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리해하고 싶다. 나는 그가 이러한 결심을 남조선 당국과 사전에 합의하고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조선 정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런 현명한 용단을 내릴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미 국방장관의 이번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싶으며 조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우리의 천진한 해석으로 그치고 우리를 자극하는 적대적 도발이 끝내 강행된다면 우리는 부득불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응징으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전문입니다. 자, 이건 그 캡처한 거고요. 자, 바이든이 누굽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지만 최근 이제 부통령 시절 오바마 밑에서 부통령 하던 시절 권력을 남용해서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는 의혹에 휘말린 사람이죠.
그런데 바이든은 중국과 커넥션이 끈끈한 친중 인사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조차이나 그런 별명도 나오잖아요.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연결되어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들이 원래 해당 계통 경력, 그러니까 금융계통 경력이죠. 그게 풍부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말고 다른 후보가 나오면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저기 미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 있죠. 이제 전에 하버드 법대 교수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기 트럼프로부터 포카혼타스라는 조롱을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인디언 혈통이라고 쓰고 소수 인종 특혜로 법대를 들어갔다. 그런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별로 인디안 같이 안 생겼죠. 하도 여러 번 보셨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제가 그 사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여튼간 금발에 눈 파란 여자예요. 피부도 정말 백인치고도 하얘요. 자, 이 여자가 그런데 좀 내놓은 정책들이 좀 과격한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우파들이 이 여자가 대통령 후보 되면은 민주당에 대한 모든 헌금을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뭐 냈던 걸 갖다 도로 빼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뭐 이제 더 이상 안 내겠다. 그러면 완전히 뭐 민주당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되니까 좀 위기에 몰렸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 나오면 이제 트럼프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왜 실탄이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인 블룸버그 이 사람은 이제 전 뉴욕시장이었지만 이제 주로 민주당원으로 계속 있었고 뉴욕 시장 할 때만 공화당원이었죠. 이 사람 이제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블룸버그 뉴스 창업자죠. 네, 이 사람까지 나서는 등 소란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사안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어때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바이든을 갖다 저렇게 깎아내리고 친중 인사라고 하는 바이든 깎아내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 트럼프를 갖다 완전히 뭐 생양아치로 저기 몰고 가는 뭐 한국의 조선일보보다 훨씬 더 친미적이지 않습니까? 예. 뭐 물론 바이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미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친트럼프성은 뭐 한국 조선일보보다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이렇습니다. 자, 오늘 원래 하려던 얘기는 이게 아닌데 이제 이게 하도 재밌어가지고 먼저 앞으로 내보낸 거고요. 간단히 말하려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분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분량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김평일의 북한 귀국 그리고 최룡의 2인자로서 전례 없는 권력 확장 현상을 갖다 이제 지난번하고 지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더해가지고 간략히 말씀드릴 사안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김정은이 김평일을 부르는 이유가 뭔가 하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 김평일을 부르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북한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어서 이분들의 말씀 중에서 최소한 북한 관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고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정보가 굉장히 좀 깜깜한 편입니다. 탈북자 출신이어도 그렇습니다. 자, 정보도 그렇고요. 정황도 그렇고 제가 정황도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그거는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렸어요. 김평일을 북한으로 부르는 사람은 이제 김정은이 아니라 최룡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어느 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현재 북한군의 요직에 최룡해 일가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최룡해가 삼국지에서 사마소 정도의 위치에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을 갖다 이제 삼국지 시대 이제 위나라에 이제 비견하자면 이제 최룡해가 거의 사마소 수준의 위치에 오른 거 아니냐. 자, 사마소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의의 차남입니다. 이제 진중에서 이제 내란을 갖다 진압하다가 이제 병으로 죽은 형인 사마사를 대신해서 사마의의 후계자가 되었죠. 사마의는 위나라 황제였던 조방이 섭정이었던 위나라 황족 조상을 숙청하고 위나라 최고 실력자가 되었으며 이 상황에서 이미 이제 나라는 조씨에서 사마씨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겁니다. 사마소는 위나라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요.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사마염이 황제가 되므로 위나라 조씨 황실을 종식시킵니다. 김평일이 북한에서 최룡해와 파워게임이 가능하지 않겠냐 추측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김평일이 아무리 백두혈통이라고 해도 이제 김정일 시대 내내 격화돼가지고 핍박을 받아왔고요. 이제 북한 내부에서 김평일의 인맥이 이제 완전히 당하고 군에서 제거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김정일 집권 시대 내내가 아니라 이미 이제 김일성 집권 시대 말기에
김정일이 이제 실권을 쥐고 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김평일은 40년 동안 외국을 떠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돌아와 봤자 인맥이 없어요. 중요 포스트에 자기 사람이라고 할 만한 인맥이 없어요. 그런데 최룡해는 그에 비해서 군의 요직에 자기 집안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아무리 백두혈통이라고 해도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 김정은이 건재하다면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스토퍼를 한 명 이상 붙여야 되는데요. 고정 스토퍼였던 황병선은 당서열 100위 밖으로 밀려나서 재기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으니 황을 재기시키지 않고는 누가 그 자리를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억지로 맡긴다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최룡해 측과 결탁할 가능성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 정도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